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삼성전자만 파헤치는 천혜자입니다. 삼성전자만 좋아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직 삼성전자야. 다른 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한길 인생이지. 오직 하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삼성이 하나의 길로 가고 있어요. 다른데 뭐 눈길 돌릴 조차 여유도 없어요.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삼성만 바라보겠습니다. 삼성 뭐 해바라기도 아니고 삼성바라기야 삼성바라기. 하여튼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뭔가 좀 공감이 되는 분들, 공통점이 있는 분들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 됩니다. 뭐 삼성전자 이왕 투자하는 거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흔들리지 마시고 이왕 투자하는 거 뭐 삼성전자 투자해가지고 뭐 망한 사람 있습니까? 뭐 자꾸 뭐 주가 좀 빠져가지고 좀 평단가 떨어지니까 뭐 죽니 사니 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여러분 절대로 삼성전자 단기적인 마인드로 하지 말라고. 빨리 그러면 나가라고. 좀 오를 때마다 팔고 나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듣고 계속 있다가 좀 빠지니까 이제 와서 뭐 곡소리 내고 있는데 그러면 더 참고 있어요. 이 악물고 참고 있어야 돼요. 오를 때까지. 언제 오르냐고 물어보는데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길어도 올 연말까지는 좀 참고 버텨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급한 돈 쓰지 말고 대출, 뭐 신용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자금 그냥 하루하루 조금씩 벌어가지고 용돈 있으면 그걸로 하는 거지. 삼성 투자해가지고 무슨 뭐 일확천금을 얻겠다고 그런 건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또 뭐 보면 또 유튜브에서 또 펌프질 할 수도 있겠지. 지금 뭐 삼성전자 막 또 사야 합니다 해가지고 막 지금 하고 있던데 또 그게 또 현혹돼가지고 또 들어오는 분도 있어. 뭐 저는 삼성 사람은 괜찮은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는 건 괜찮은데 단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뭐 방송 보고 주식 애널들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듣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애널리스트는 투자를 못하게 돼 있잖아. 걔들은 실전 감각은 좀 떨어질 겁니다. 차라리 그냥 꾸준하게 사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분들 말 믿고 사는 게 나아. 그냥 뭐 믿지는 말고 그런 분들을 보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종목을 사야 하는지, 삼성전자를 왜 투자해야 하는지를 그 근본적으로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알고. 그냥 무턱대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 깨닫고 그래야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절대 오래 버틸 수가 없어. 오래 못 버팁니다. 결국 하다 보면 나중에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투자라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니니까 지금도 뭐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거 한번 잘 귀담아 들으세요. 투자의 길은 멀고 험할 수도 있어요. 멀고 험할 수도 있어. 뭐 단기적으로 투기한다는 생각을 하면 하시면 돼. 투기 자신 있으면 하세요. 하면 되지. 단타 쳐봐. 단타 쳐보면 알아. 해서 성공하면은 해보는 거야. 하지만 마음같이 안 됩니다. 절대로. 단타 쳐가지고 털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뭐 간혹 보면은 유튜브 영상에 단타 영상 올려놔 막 해가지고 막 실시간으로 올려가지고 녹화 떠가지고 올린 거 있는데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자기 현금으로 하는 건지 어디 사이버 계좌 가지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 뭐 10번 해가지고 한 번 맞아가지고 그걸 올려놔가지고 사람들 이목 끌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따는구나 보는구나. 그게 됩니까 그게? 그렇게 있으면 매 하루 종일 앉아가 단타를 치고 있고 평생 단타 쳐가지고 재벌되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현혹되지 말라는 거야. 절대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 기업의 가치를 보고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거지. 절대로 단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지금 보니까 반도체 장비 봤는데 지금 난리야 난리. 지금 보니까 또 반도체 업체들의 그 장비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 등 국내 업체들은 물론이고요.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도 현재 공장 증설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비가 없어. 일부 장비의 경우 최대 2년 6개월 기다려. 2년 6개월. 와, 2년 6개월 어떻게 기다려요? 지금 당장 지금 반도체 찍어 만들어내는데
이처럼 그 반도체 수급이 이제 그 반도체 업체들의 장단기 전략 수립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그 트렌드포스에 보니까 뭐 ASML, 뭐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막 이런 애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 제조하는 그 반도체 그 장비의 리드 타임. 이 리드 타임이 뭡니까? 그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배송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보통 리드 타임이라고 합니다. 리드 타임. 그 리드 타임이 최근 18개월에서 30개월까지 늘었대요. 18에서 30개월까지 늘었더라. 올 초에 보니까 그 12에서 한 18개월 됐는데 이것보다 더 상황이 악화된 거야. 리드 타임이 길어지는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 또 코로나 또 그 이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니까 최대 10배 차이, 10배 차이. 상당히 안 좋다. 그 리드 타임 이처럼 길어진 이유가 뭐냐? 반도체 업체들의 시설 투자 증가로 막 주문이 막 급증하는 거야. 주문이 막 급증해요. 폭발적으로.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40% 넘게 성장한 125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125조 원.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신규 공장 증설이나 보강 투자를 위해서 발주한 장비 양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에 따른 그 도시 봉쇄 등의 영향도 반도체 장비 생산의 지연을 이제 가중시키는데 특히 인텔이 파운드리에 가세하면서 시장에 방급할 반도체 장비가 부족했다는 분석도 있고 이 반도체 공장 그 초기 투자는 부지와 건물을 제외하니까 대부분 장비 도입 비용이 이제 차지를 해요. 그 생산 라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 반도체 그 장비 비중이 한 80에서 90% 달하고 인텔의 그 천문학적인 반도체 제조 연구 개발 그 투자 비용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 장비 도입에 좀 쓰이지 않겠나 보는 것 같아요. 그 인텔은 지난해 그 미국 애리조나 공장 확장이 200억 달러 정도, 그 지난달 미국 오하이오 공장이 200억 달러, 유럽의 330억 유로 규모를 이제 초기 인프라 뭐 구축에 쏟는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또 인텔의 공격적인 그 반도체 제조 인프라 투자는 그 글로벌 소부장이죠. 소부장 공급망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하더라고요. 그 소부장 기업에는 그 삼성과 TSMC의 견줄 그 대형 고객사가 나타나가지고 신규 시장 창출 기회가 됐지만은 그 리드 타임 지연 때문에 반도체 공급난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 반도체 장비 중에 가장 심각하게 공급난을 겪는 품목이 EUV예요. 노광 장비. 근데 이제 UV가 아니라 DUV야, DUV. DUV라고 하네, DUV. 이 DUV 장비는 그 심자외선이지, 심자외선. 이 심자외선이라고 해가지고 딥이냐, 딥. 울트라 바이올렛이랑 같은데, 영어로. 근데 DUV 장비는 그 빛을 이용해가지고 그 웨이퍼에다 전자위를 새기는 역할을 하는데, 그 첨단 반도체 장비를 불리는 그 극자외선 장비의 구형 버전이다. 그치? 결국은 EUV의 구형 장비 버전이 DUV라는 거지, DUV. DUV다. DUV 장비가 부족해진 건 그 수년 사이에 그 중국 업체가 DUV 장비 매입에 적극 나선 영향이 있어요. 미국 주도로 이제 중국 업체들의 그 EUV 장비 도입이 금지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첨단 공정 경쟁에서 90 공정 개발로 눈을 돌려 90 공정으로 그 연간 생산량이 50대 수준에 불과해가지고 그 상시적인 공급난을 겪고 있는 EUV 장비는 물론이고요. 그 증착 장비하고 애칭 장비 등도 부족하다. 지금 합니다. 국내 업체들이 그 강세를 보이는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그 생산 능력의 90% 이상이 DUV 공정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 파운드리에서도 5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이 아닌 19 공정은 대부분 DUV 장비를 활용하고 있고 그 트렌드포스에서 그럽니다. 기존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생산량이 2022년과 2023년 각각 13%, 한 10%씩 성장할 것으로 봤는데 그 반도체 장비 인도 지원을 고려하면은 성장률이 한 8%대로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전망치를 조정하고 있고 실제로 반도체 장비 도입 지원으로 올해 그 국내 업체들의 시설 투자는 이미 차질을 빚고 있어요. 그 반도체 분기 보고서 보니까 올 1분기 6조 한 6,599억 정도를 반도체 설비 등에 투자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감소를 했고요. 하이닉스도 같은 기간에 시설 투자가 4조 3,500억에서 4조 6,930억 원으로 한 7.9% 늘어난 데 그쳤다고 합니다.
그 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적기에 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하고 있고, 하여튼 반도체 확장 계획은 한 2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외신들도 이제 반도체 장비 부족 현상을 조망하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최근에 그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부족 현상이 첨단 반도체 그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수율의 차질이 이제 빚어지고 납품기를 지킬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24년 이후로 이제 첨단 반도체 공급 부족률은 최대 한 20% 정도 달할 것 같아요. 최대 20% 정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4월에도 이제 니온 그 일본 니케이에서도 전례 없는 그런 부품 부족 현상이 그 장비 산업을 넘어가지고 반도체 업계 전체를 강타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에서도. 그 삼성하고 TSMC 등이 장비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위 경영진을 막 해외로 막 파견하는 거야. 파견해가지고 막 제대로 지금 설득하든지 영업하든지 하라고 하겠죠. 하여튼 지금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달이죠. 2년 만에 또 유럽 출장 간 우리 이재용 부회장, 노광 장비 그 전문 업체죠. 네덜란드 ASML 본사 가가지고 EUV 장비 원활한 공급 조달 방안을 논의한 것 같아요. 첨단 공정에 필수적인 EUV 장비를 두고 TSMC하고 인텔 등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그 DUV 장비의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의 물량 저가 공세를 이겨내야 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겠죠. 그래서 이 부회장이 유럽 출장에서 귀국해가지고 ASML 방문 사실을 언급했는데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TSMC도 역시 위기를 감지했어. 지금 그 협력사들한테 생산 장비 확보를 근거로 들어가지고 23년에서 24년에 그 생산량을 필요한 만큼 빠르게 늘리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공지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IT 컨설팅 업체에서도 그래요. 지금 생산 장비 부족이 2, 3나노 공장 칩 생산에 미친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그 24년하고 25년에 이들 제품의 공급 부족률이 한 10에서 20% 정도 이를 수 있다고 하고 있고, 퀄컴은 일부 반도체 생산업체가 일방적으로 공급량 축소를 시도했다고 언급하기도 해요. 아직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 리드타임 점점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예의주시 중이고요. 반도체 장비 국산화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죠. 완성업체뿐만 아니라 장비업체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그 정부 차원의 그런 지원과 관심이 필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뭐 정부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좀 장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못 만든다는 게 참 말이 되는지 참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상황이 그렇게 안 좋다는 겁니다. 한참 기다려야 한다. 지금 속 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3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좀 좋은 하루 보내세요.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